계획을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진행에 앞서 하나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 하나 열어볼 텐데. 네, 요거는 데빌 메이 크라이 4,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좀 서양풍으로 만들어진 게임이 있어요. 거기 이제 단테 캐릭터의 페이셜인데, 얘네들은 페이셜 모션 캡처를 썼어요.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 본이거든요. 이 본에 특별한 컨트롤러가 없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위에 마커를 찍어서 이 마커와 얼굴의 정보를 매칭시켜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즉 애니메이터가 키를 잡는 방식이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본들이 각각 위치를 이제 할당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커를 다 찍어가지고 하는 방식을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요거 있죠? 네, 페이셜 모션 캡처 기반. 페이셜 모션 캡처 기반은 마커 수에 따라 셋업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는 마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마커에 해당하는 본을 많이 이렇게 찍을 거고요. 마커가 적으면 얘를 줄일 겁니다. 근데 얘도 이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눈 주변에 뭐 이런 식으로 근육을 잡고 있고, 또 뭐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근육 구조대로 이걸 잡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정도 많은 마커는 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보다 훨씬 적은 마커 가지고도 정말 리얼한 얼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마커가 사실 있으면 뭐 인식되는 게 좋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의 근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뛰어난 페이셜 캡처 모션을 구현해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혹성 탈출. 혹성 탈출 굉장하죠. 혹성 탈출에 나오는 앤디 서키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모션 캡처는 이제 액터가 되게 뛰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션 캡처가 많이 쓸 것 같으면서 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액터의 품질에 달려 있죠. 품질, 그러니까 이제 상품화네. 품질이라는 표현보다는 액터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거의 예술적 역량 부분이죠. 그 중에서 앤디 서키스는 정말 최고예요. 그가 하는 얼굴 표정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 여러분도 아시는 그 반지의 제왕의 골룸, 그리고 그 시저, 그 혹성 탈출의 시저를 다 앤디 서키스가 연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분의 연기를 빼먹으면 안 되죠. 요번에 GDC 2018에서 참 발음 이상하네, 연도 때문에. 언리얼 엔진에 나온 건데 요 녀석이요. 이제 왼쪽이 이제 앤디 서키스란 유명 배우고, 오른쪽이 이제 게임 캐릭터의 표정을 이제 연결한 거죠. 사운드까지 들으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요걸 이제 최근에 보여줬고, 앤디 서키스가 한 연출은 되게 많아요. 보면 뭐 앤디 서키스예요. 시저 잘 맞죠? 이분의 표정 연기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네. 골룸도 연기했었고 킹콩도 연기했어요. 이 킹콩. 갑자기 관람 모드가 돼버렸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앤디 서키스가 썼던 마커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데빌 모이 크라이에 쓰인 마커보다 훨씬 적습니다. 보면은 눈 주위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특히 입 주변이 굉장히 많죠. 이 얼굴 부분이요. 근데 여기에는 마커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알겠지만 훨씬 많이 쓰인 걸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딱히 이렇게 마커를 많이 써서 이 데빌 메이 크라이 단테 표정이 리얼하냐? 그렇게 리얼한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별로예요, 별로. 그리고 이 중 하나는 뭐 액터의 연기도 있겠죠. 근데 액터의 연기뿐만 아니라 리거의 셋업 역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마커가 할당하는 부위를 어느 버텍스랑 연결시키고 어떻게 연관시키는가에 따라서 이 품질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정말 뛰어난 배우를 쓰고서도 좋은 결과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사례는 똑같은 앤디 서키스라는 배우를 가지고 이 혹성 탈출을 찍었던 거죠. 이건 정말 대단했어요. 네, 대단했죠.
네, 침팬지 연기. 심지어 혹성 탈출은 그 등장하는 인간 배우들보다 CG였던 원숭이가 연기를 더 잘했어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배우를 쓰고도 엉망진창인 영화도 있어요. 스타워즈인데요. 예, 스타워즈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앤디 서키스가 촬영했거든요. 이 캐릭터. 근데 별로예요. 별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마커가 한 속성 탈출의 2배 이상 되는데 그 2배를 쓰고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 캐릭터 보시면 알겠지만 마커 보이나요? 와, 가득 이렇게 찍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죠. 얼굴의 표정 퀄리티는 그냥 애니메이터가 키 애니메이션 한 수준이에요. 이거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 오히려 이렇게 비교하면 애니메이터들 입장에서는 욕먹는 건데, 일반인들은 좋게 볼 수 있겠는데, 애니메이터로서, 그러니까 전문 애니메이터로서,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는, 아, 정말 못한 거예요. 이 정도 마커, 이 정도 데이터량 가지고 이런 표현밖에 못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스타워즈 리거의 실력이 좀 부족했다는 증거죠. 아무튼 이렇게 마커 방식이 있는데 이 마커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딱 필요할 때 정확하게 필요한 연출만 쓴다는 게 핵심이죠. 자, 아무튼 마커 방식을 먼저 소개해 드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컨트롤러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눈주위는 컨트롤러 방식을 차용해서 좀 다르게 만들 거고 입은 이런 식으로 본처럼 만들 거예요. 대신에 본은 뭐랄까 게임에서 쓰긴 좀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페이셜 데이터가 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단테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셜이 들어가는 어떤 캐릭터 개수가 적잖아요. 근데 뭐 MMORPG 같은 게임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게임에 페이셜이 들어간다고 하면 와 데이터가 정말 엄청날 거예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단순히 이런 모션 캡처 방식만 두고서는 데이터량이 처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이 셋업을 진행할 겁니다. 다시 오픈해서 네, 파일을 열었고요. 이거 일단 지우죠. 이거 지울 때 그냥 딜리트 누르시면 안 됩니다. 스트럭처에서 여기에 이걸로 지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이패드 다 날아가죠. 자, 우선은 눈부터 시작할 텐데요. 여기 보이는 눈 위치에 맞게끔 본을 좀 배치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눈 모양을 그러니까 눈동자 시선 처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형태로 바뀌게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위를 쳐다보면 위에 맞는 형태, 이쪽을 쳐다보면 이쪽에 맞는 형태. 그러려면 어떤 특정 바이패드나 본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서 눈동자 방향이 결정되면 얘네들이 알아서 만들어지게끔. 왜냐면 거의 이런 눈의 어떤 모양은 자동화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눈썹 정도의 근육 흐름은 따로 컨트롤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자동화할 수 있게끔 본을 셋업하고 그 본을 다시 이 엑스트라 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